자, 안녕하세요. 북선업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간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신간에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간에가 이제 탄생한 과정을 좀 볼게요. 1920년대 이제 사회주의 세력과 이 민족주의 세력들이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회주의 세력 안에서 민족주의 세력을 좀 포용하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정우회 선언이 공포되죠. 정우회라는 것은 이제 조선공산당 제3차 조선공산당 밑에 있었던 산하의 정우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민족주의 세력과의 제외 필요성을 강조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정우회 선언은 그 사회주의 계파 간의 또 통합을 강조하죠. 자, 거기다 이제 민족주의 세력들을 보면 여기 안에서도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에서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중에 조선민흥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조선민흥회는 그 당시 이제 그 물산장려운동이 신화되니까 그에 반발해서 나온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민흥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자들이 중심에서 만들었지만 사회주의자들을 일부 포용했어요. 예, 서울파 이렇게 사회주의자들 일부 포용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 안에서 사회주의를 포용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신간회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을 이제 볼게요. 배경은 이제 대의적 배경과 개인적 배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먼저 제2차 코미테룸에서 불우주의 세력과 협력해서 반제국주의 연합전선을 포방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해요. 그래서 이 레닝이 이제 주장을 한 건데, 레닝의 입장 볼 때는 이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좀 힘이 약해. 그래가지고 민족 개량주의자들, 그 민족 부르주아 개량주의자들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좀 타협을 해갖고 이런 사회주의를 확산시키자라는 이제 전략을 세우게 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중국사 할 때 좀 더 얘기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중국에서는 제1차 국공합작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신간의 발생의 어떤 그 탄생의 배경이 되죠. 그 당시 이제 그 조선공산당은 코미테는 말을 뭐냐면 잘 들었어요. 근데 코미테는 말을 이제 지시를 잘 따르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중국에서는 앞에서 영해서 제2차 코미테 영향 때문에 그 1차 국공합작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영향을 줘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관내에서 민족유일당 촉성회가 조직되죠. 물론 이제 실패하지만 민족유일당 운동, 그 해외 민족유일당 운동은 뒤에 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국내에서 보면 그다음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연합 필요성이 이제 등장하는데, 일단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 안에서는 그 당시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자치운동을 모색하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들이 이들을 뭐냐면 통제할 필요가 있었죠. 막을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민흥회가 있죠. 아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와 결합으로 한정된 규모의 민족협동 정선이 결성됐다. 네. 네. 그래서 이 조선민흥회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물산장려운동 과정에서 등장했던 단체고요. 그다음 조선사정의 연구회가 있어요. 일종의 학술단체인데, 이 학술단체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하고 그 당시 백나온 등 사회주의자들이 같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조선의 사정과 형성에 대해 학술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 목적으로 조직됐다. 그리고 이제 신간회가 조직되자 여기에 이제 상당수 회원들이 참여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학문적 차원에서 이제 학술적 차원에서 배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사정 연구회는 좀 암기해 두세요. 이게 09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단체거든요. 그래서 물어볼 수가 있어. 뭐 내용까지는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조선사정연구회라는 단체를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체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진영에서 이제 좀 볼게요. 사회주의는 일제 치안유지법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거두고 있었죠. 사회주의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뭐 4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체가 됐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합법적인 어떤 통로가 필요하겠죠. 얘네들 입장일 때는. 그래서 합법적인 통로 속에서 자신의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 조선농해운이나 그 다음에 조선산업 종합동 소작입법 같은 것들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농촌진흥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일제가 이걸 견제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의 활동상 제약을 받게 되고 민족주의 계열 간의 연합의 필요성이 점점 커졌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공산당, 제2차 공산당 때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60만 세 운동이 이루어졌죠. 2차 공산당이 60만 세 운동을 그 당시 천도교 그 우파 세력들과 국파 세력들과 이제 뭐냐면 연합을 계획을 해갖고 이제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단결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의 주요 사상 단체는 1926년 정회를 만들고 정회 선언을 하죠. 그래서 분파투쟁의 지향,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의 전환, 민족주의 세력과의 제휴를 결의했다. 그래서 이 정회 선언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파악을 해두시고요. 잠깐 이제 제가 이제 보충 자료를 보면 뭐냐면 신간 창립 배경 관련된 사료 중에 여기 조선 민흥회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요거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 이제 정회 선언이 있어요. 요것도 요것도 있어요. 이 정회 선언 요 두 사전을 꼭 읽어보세요. 요거는 신간의 창립 배경과 관련됐다. 그래서 사회주의 진영에서 민족주의를 포용하려고 했던 거고 조선민흥회는 비타입적 민족주의 세력에서 사회주의를 포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 두 흐름이 이제 만나서 신간회를 결성하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요. 신간의 이제 강령을 볼게요. 신간의 강령은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요거 외워두세요. 두 문제 나왔어. 자, 신간 강령 내용 보면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자, 우리는 당견을 공고히 한다. 이 당견을 공고히 한다는 것은 이제 그냥 이념적 분열도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 이제 사회주의, 민족주의 같이 연합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반격한다. 자, 이때 기회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치론이죠. 자치론.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내걸던 자치론을 염두에 두고 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강령 3가지 외워두시고요. 자, 아까 이제 보충 자료 좀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강령이 좀 약간 나중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일단 이건 초기 때 이제 강령이고요. 예전에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 때는 그 뒤에 이제 좀 약간 그 내용이 수정이 돼요. 원래 이게 가가 이제 초기 때 강령이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요. 이게 예전에 이제 그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나왔던 건데 그냥 참조만 하세요. 자, 여기 첫 번째는 우리는 조선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개방을 실현한다. 자, 우리는 전 민족의 총역량을 집중하여 민족적 대표기관이 되기를 기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일제 개량주의 운동을 배척하고 일체. 자, 여기 개량주의 운동은 비타협적 타협적 민족주의를 경향하는 거죠. 전 민족의 현실적 공동이익을 위해서 투쟁을 기한다. 좀 이제 가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적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참조만 해주시고 암기할 때는 초창기 때 강령만 외워주세요. 요거 예전에 강령 쓰고 나온 거 있으면 요거를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제 잠깐 여기 좀 내용이 좀 부족해갖고 요걸 가지고 좀 더 설명할게요. 자,
결성은 이제 일단 신간회는 이제 1927년에 결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결성은 서울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결성이 됐고요. 그리고 회장은 이상재, 부회장은 홍명희 이렇게 죠. 이상재는 이제 민족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약간 사회주의 성향을 갖고 있죠. 유명한 또 소설가죠. 이 사람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민족주의 개정이 등장. 그 다음에 대응해서 민주협동전선 운동이 났고 합법단체였다. 요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네, 합법단체. 그러니까 이제 신민회는 구한말 때 만든 신민회는 비밀단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제가 인정한 합법단체야. 그럼 일제가 왜 이런 신민회 같은 단체들 인정했냐? 자, 일제 입장을 볼 때는 이런 막 운동을 탄압하면 얘네들이 다 지하로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로 스며들면 통제를 못하는 거야. 파악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 일제는 그 당시 항일운동을 합법화시켜서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그들끼리 이제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냐면 요 신민회를 신간회를 인정해줬죠. 그래서 그 구한말 신민회와 달리 신간회는 합법적인 단체였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가 신간의 기간지였죠. 그래서 1920년대 그 조선일보는 나름 진보적이었어요. 예. 원래 조선일보가 이제 그 만들 때는 좀 약간 친일 단체들이 만들었거든요. 대정 창익회인가? 하여튼 뭐 그 단체가 만들었는데 나중에 20년대 들어와서 거기 민족주의자들이 장악을 하면서 약간 우리 식으로 따면 진보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0년대 들어와서 방웅모라는 사람이 오늘날 그 조선일보 사장 그 조선일보의 그 집안 방씨 집안 그 사람이 이제 그 은강 개발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금강인가? 하여튼 은강이나 금강 개발에 돈을 벌었고 이 조선일보는 1930년대 샀어요. 네. 근데 그 1920년대 방언문 넘어가기 전에 조선일보는 상당히 어떤 민족주의 색채가 강했던 뭐냐면 그 신문이었죠. 그래서 동아일보와 좀 대비되는 신문이었어요. 동아일보는 그 당시 뭐 자치론을 내세웠고 약간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장악했던 신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있고 천도교 주류. 천도교인데 여기 천도교 주류라고 적어놓은 거는 천도교 구파야. 구파는 민족주의인데 반면에 천도교 신파들은 체린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 좀 약간 친일적 성격이 강하죠. 등등 여러 개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조직하고 지방 조직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중앙 조직은 민족주의 세력들이 우세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지방 조직들은 사회주의 세력들이 우세했어. 그래서 지방 지혜를 장악했는데 사회주의 세력들은 어쩌면 이제 신간의 틀을 이용해 갖고 뭐냐면 저변을 확대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러 지방 지혜를 장악을 했고 대신에 중앙의 조직들은 이제 민족주의 세력들에게 넘겼던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파업이나 소작쟁을 지원하고 계몽운동, 언론 출판 자유를 출판했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신간의 가입 방법인데 신간의 가입 방법에 이제 두 가지 가입 방법이 있었어요. 개인 본위 조직과 단체 본위 조직 이렇게 있는데 개인 본위 조직은 기본적으로 개인 본위 조직이었죠. 단체 본위 조직이 아니라 개인이 이제 들어와서 가입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점이 있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개인 그 자격으로 가입이 가능했다. 단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12월 태제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 본위 조직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조선공산당이 만약 가입하면 조선공산당이 그 단체가 가입하는 게 아니라 조선공산당이 당적을 갖고 있는 개인이 들어가는 거지 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12월 태제에서 개인 가입해서 단체 가입 변경을 지정했는데 요거 이제 이해하려면 좀 국제적인 정세를 좀 봐야 돼. 그 당시 1차 국공합장이 있었죠. 1차 국공합장은 당대당의 합장이 아니야. 국민당이라는 조직 안에 그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개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가입을 했잖아요.
예, 소문이 이제 공산당과 당대당 합작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산당이 좀 약간 그 국민당 안에서 국민당원으로서 이제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공산당원이면서 국민당원 활동하다 보니까 좀 이게 분산적이고 제대로 그 투쟁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12월 태제에서 개인 가요에서 단체 가요로 변경해라, 이런 지정이 내렸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 분과별로 또 구성이 됐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고, 거기에 이제 신간에 참여 인물들이 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요. 자, 여기 앞에 이제 중앙본부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가 우선한다. 중앙본부에서는. 자, 그래서 개인 가입제를 통해 단체 형태를 띠고 있다. 조직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 벗어나서 개인이 가입했다. 그 다음에 지방지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자들이 우세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요 지방 조직을 장악하면서 여러 이제 운동들을 펼치게 돼요. 이런 운동들을. 자, 그 다음 신간에 이제 볼게요. 신간에는 정기 총회를 2번만 가졌어요. 2번만 딱. 1차는 창립 총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2차 때는 이게 이제 2차 때 아직 해체되거든요. 신간회가. 해체될 때 이제 뭐냐 딱 가졌어. 신간회가 이렇게 전국적인 어떤 정기 총회를 전체 대회를 잘 안 가진 이유가 뭐냐면, 전체 대회를 가지면 그 당시 이제 그 조직의 규모가 경찰에 비해서 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대회 같은 걸 잘 안 가졌어요. 딱 2번에 거쳐서만 갖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이제 그 복대회 가지고 이제 그 내용도 있는데, 각 지회부터 조직 형태가 중앙집권적이고 노동자, 농민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해서 복대표회를 개최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전체회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대표자 회의예요. 그냥. 예. 그 결과 이제 종래 간사제가 중앙집행위원제로 바뀌고 허영이 집행위원장이 되죠. 이 사람이 이제 강경파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 우세해져. 지휘 권한이 강화되면서 본부에 대한 경제력이 강화됐다. 그래서 이제 있고, 사회주의 이제 대중운동이 일어나죠. 요거는 뭐 그냥 참조사만 보세요. 값산 하점인 사건, 막 하나면 이제 수력발전소에 대한 매립주 보상운동 지원, 원산 노동자 총파업, 요거는 외워두세요. 그다음 앞에서 강조학생운동 지지, 그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죠. 근데 이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서울 올라와서 민중대회를 준비해서 그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 했는데, 일본 경찰이 이걸 파악해갖고 허영등 지도부를 이제 대거 체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결성이 되죠. 신집행부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신집행부가 구성이 되는데, 이때 단장이 됐던 사람은 김병로야. 김병로는 그 당시 이제 변호사야. 한국인 변호사인데, 이 사람 좀 온건파에 속해요. 그래서 집행위원장 대리로 집권하고 우경화 경향이 나타났다. 신간의 내부 이제에서 우파 내에서 그 당시 천도교 신파 체린과 협력하자는 자치운동이 반항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이게 이제 상당히 이상한 방향으로 나간 거죠. 원래 신간 자체가 자치운동을 반대하기 위해서 등장한 단체인데, 오히려 이제 신간의 후기 때 들어가면 천도교 신파와 연결해갖고 자치운동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에서 이제 뭐냐면, 신간의 이 지혜관에서 주로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있는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간의 해소론이 이제 막 등장하고, 그러니까 신간의 해소론은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주장한 거야. 원래는 해체인데 그 해소라고 했어요. 얘네들의 논리는 뭐냐면, 그 해소라는 것은 한 조직체의 해산을 뜻하는 해체와 달리 한 운동에서 다른 운동 형태로 넘어가는 어떤 번증법적 자기 발전에 뜻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는데 그냥 해체예요. 그래서
해체지만 일단 얘네들 용어가 해소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신간의 해소 논의가 일어나게 돼. 집행부가 점점 타협적인 경우가 띄게 되니까.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료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작가님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이 해체 그 관련된 사료 논쟁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가사료를 이제 볼게요. 가사료. 자, 여기 아등의 운동의 신간해 해서 본 지혜는 부여집니다. 예. 그 신간의 해소가 투쟁을 통하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지방 지혜들은 이제 주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뭐냐면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해소 투쟁의 전개는 우리 우익 민족주의자의 정책 폭로와 노동 주체의 강대화에 기반이 된다. 우익 민족주의의 정책 이상은 우리의 해소 이벤트 폭로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소라는 말을 써요. 해소.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해체란 말보다는 해소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실제 해체란 말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해체 주범, 해체하면 때 정치적 부담이나 비난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주요 내용을 뭐냐면 신간해를 해소해서 그 노동자 농민 중심의 어떤 대중단체로 다시 탈바꿈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신간해 해소론자는. 그래서 이건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해소파에게 여왕이죠.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온 거죠. 얘네들은 이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피타입적 민족주의자들. 여기 밑에서 해소파에 대한 충고 요건데, 요거는 다른 지역의 민족주의자인데, 해소를 하면 오히려 일제에게 도움만 준다. 단결이 심이다. 약사의 심은 단결이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단결을 공부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 이 논쟁 과정이 이제 그 타협이 안 받죠. 해소파하고 이제 반대파 간의 논쟁이 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1931년에 신간회가 해체돼요. 예. 그때 이제 제2차 전체대회를 개최하죠. 그래서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대회를 딱 2번만 개최했어요. 창립총회하고 그 다음에 신간회 해소할 때 개최되고, 처음과 끝을 그냥 전체대회로 마무리해버린 거야.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정기 대표자회의 같은 것들을 개최한 거죠. 일종의 중앙집행위원회, 사회주의 조직, 사회주의 정당에선 중앙집행을 같은 복귀 같은 것들을 이제 했고, 그래서 하여튼 2차 그 전체대회를 갖고 나서 이 신간의 해체 논란이 이제 폭발돼 나오고 결국에는 뭐냐면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에다가 좀 적어놨어요. 1238페이지.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해소론자들의 내용, 이것도 한국에서 특강에 있는 내용이니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소파에 대한 충고 내용에서 이제 안재홍이 비판한 내용인데,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기출 사료에 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줄침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그 민족주의 가운데서 이제 가장 선명한 해소 반대론을 펼친 안재홍은 조선과 그 같이 그대 누세기에 거쳐 민족의식에 침체했던 인민은 그 자신이 민족적 정조의식이 침해되는 아양되는 민족 소부라적 혹은 자본주의 의식이 간념운동에 양대 진영이 병력활동이 가장 동지적 지속을 해야 할 정도 하고 있고, 둘이서 서로 대립 배격할 정세를 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뭐 되게 어렵게 썼는데 한마디로 그 당시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와 같이 싸우자.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당시 이제 안재홍 같은 사람은 그 당시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이 외쳤던 그 해소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했다. 그래서 이건 코미테눔의 지시를 받고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있죠.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 당시 국제 연장주의는 코미테눔을 얘기하죠. 그래서 뒤에 좀 얘기하겠죠. 코미테눔이 12월 태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이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코미테눔의 정책 중에 이제 본 게 제6자 코미테눔이에요. 계급 대 계급 전설을 내는데 요걸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제 국제 정세를 좀 봐야 돼요. 원래 2차 코미테르 때는 어떤 민족 개장주의자들과 민족주의 개장주의자와 통합을 강조했죠. 그래서 중국에서 제1차 국공합작이 맺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손문이 죽고 나서 장개석이 이제 집권하자마자 그 4.12 쿠데타 같은 걸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은 뒤통수를 팍 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코미테름이 되게 실망했어. 이 민족주의, 민족 개장주의자들하고는 더 이상 손을 못 잡겠다. 뒤통수 치는 정상이다. 그래서 근본은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장개석한테 매운맛을 봤던 코미테름이 전략을 바뀌어서 6차 코미테름 때는 그 당시 민족주의 진영과 제휴를 거부하고요. 개량주의 추진과 민족주의 진영을 거부하고 노동계급의 해금행위를 강조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그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나온 게 코미테름의 12월 태제예요. 12월 태제. 자, 민족연합전선 신간회 같은 개인 감행이 아니라 단체 형태가 아니라 단체 감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행위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신간회 가입할 때 조선공산당이 단체로 가입한 게 아니라 조선공산당이 단격을 유지한 거 개인으로 가입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는 거기 가입한 사회주의자는 신간의 당원이면서도 또 개인적으로 또 조선공산당 당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약간 제1차 국공합작 비슷해요. 근데 제1차 국공합작에서 그때 그런 가입 방법에 문제가 좀 들어가니까 단체 가입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코미테는 12월 태제에서. 그래서 이제 이 12월 태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또 뒤에 이제 프로피트의 9월 태제도 영향을 주는데 요거 잠깐 이제 좀 짧게 여기 설명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보충 페이지 잠깐 볼게요. 12월 태제하고 이제 9월 태제 내용 볼게요. 그 당시 이제 조선공산당은 이제 코미테름 지시를 상당히 뭐냐면 절대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지시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결정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12월 태제는 개량주의에 대한 투쟁과 민족주의 진영의 제휴를 거부한 노선을 채택하고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를 장악을 주장했죠.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지식인과 학생들의 결합체가 됨으로써 노동자 농민의 연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당시 공장과 농촌을 진출해서 당의 기조를 지시했다. 그리고 개인 감행보다는 단체 감행을 중시 여기고요. 제1차 국공합작이 실패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는 이제 좀 안 나왔지만 12월 태제에서는 신간회를 개량주의 단체로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명시하진 않았어요. 근데 문맥상 신간회가 개량주의 단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명시는 9월 태제에서 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조선공산당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12월 태제 때는 조선공산당의 해체를 이제 뭐냐면 결정했죠. 이때 이제 4차 조선공산당이 이제 해체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뭐냐면 그 조선공산당을 만들어가지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있는데 일단은 이 조선공산당이 좀 약간 이게 정리가 좀 잘못됐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게 신간회가 있어요. 신간회. 아마 신간회일 거야. 그래서 신간회가 종전에 이제 불우리아 중심으로 이제 해갖고 결합되는데 지식인 학생들 결합체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의 연대가 부족한다는 게 있어서 이 신간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과 농촌을 집중해서 당의 개조를 이제 지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보다는 신간회를 개조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조선공산당이 해체돼서 이제는 더 이상 인정을 안 해주겠다, 승인을 안 해주겠다 그런 조치가 12월 태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맥이 좀 안 맞아. 이거 좀 권쳐 주세요. 그래서 신간회가 불우주화 세력들이 장악했던 신간을 쫓아내서 얘네를 쫓아내가지고 이제 조선 사회주의 사회들이 그걸 장악해서 뭔가 노동자 농민의 어떤 연대 부심적 역할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야.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신간에 있는 뭘 내보였어요. 민족주의자들 쫓아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들어온 게 해소론이에요. 해소론. 그래서 당을 뭐냐면 그러니까 신간의 조직을 해체하지 말고 얘네들 쫓겨나서 새로운 쫓아내고 새로운 조직 조직을 만들어라. 이런 지식이 내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민족주의 입장을 볼 때는 해소 자체가 그냥 해체시키자는 거예요. 자기 쫓아내자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9월 태제 때는 이제 여기보다 훨씬 더 뭐냐면 진전되죠. 자, 신간에서 이제 우리 얘들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해소론을 막 들먹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신간을 개량주의 단체로 간주를 했고요. 그리고 신간회를 소부르주아 정당 조직으로 규정하여 노동자 농민 중심의 무상계급 결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개량적 소시민적인 노동운동을 혁명적 노동운동으로 전환할 걸 주장하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나중에 비합법적인 적색 노동제의 배경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신간의 해체 과정에 주요 논쟁이 됐던 그 태제가 12월 태제와 9월 태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프로피텔로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코미테름의 산하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코미테름의 명령을 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산하 조직을 통해서.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12월 태제에서는 이제 1차 국공합작의 실패 때문에 더 이상 구유자 세력들 믿지 못했던 코미테름이 그 당시 그 개량주의 투쟁과 민족주의 제도를 거부하는 노선을 채택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신간의 안에 있었던 그 민족주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노동자 농민 중심의 어떤 조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때 내었던 것이 이제 해소론이죠. 그들을 쫓아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라.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 감명보다 단체 감명을 중심했다. 신간회를 이제 뭐 개량주의 단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문맹서 올 때 신간회가 개량주의 단체라는 걸 암시했고요. 이 9월 태제 때 이걸 명시하죠. 개량주의 단체고 소부가주의 정당 규정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주장을 거쳐서 이제 뭐냐면 신간회가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내용들 다시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 급자 모임주의 노선의 선회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중국 공산당 상할 때 좀 하겠지만 1차 국공합작이 이제 끝나면서 중국 공산당이 어떤 전략을 했냐면 도시를 장악해서 농촌을 이제 장악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도시를 공격을 해요. 도시는 남창봉기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모태동주의에 따르면 이걸 극장보험주의 노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모태동하고 좀 생각이 다른 거죠. 하여튼 이런 급격한 방향들이 또 뭐냐면 신간의 해체에 또 영향을 줘요. 뭐 등등.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제2차 전국대회 때 해소가 결의되고요. 요거 관련된 내용 아까 전에 언급했죠. 자, 근데 여기는 좀 약간 이제 그 정리가 좀 안 돼 있어갖고 요거 한번 다시 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신간의 해소의 배경. 자, 일제 교만 탄압 정책. 그래서 중앙본부의 활동을 제한하고 정부의 지혜 해체 공장을 하고요. 민중대의 이제 시도 실패 이후 급진 노동자 건거한 후 지도부가 온건파에 등장했다는 거. 그래서 본부 내 신간의 내부 간의 우파는 천도교 신파와 관련을 가지면서 자치운동 방향이 전환됐고, 좌파의 우파에 대한 불만이 비판되고 불만과 비판이 일어났고, 국내 민족주의 타협적 경향이 표출됐다. 예. 그래서 지혜에서 이제 본부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코미테는 노선 변경 있죠. 12월 태제와 푸피튼테놈에 대해서 사회주의 노선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신간 해소의 이론적 근거가 됐죠. 자,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극자모금주의 노선선에, 그래서 국민당이 4.16 쿠데타를 통해서 제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고 도시 노동자 중심의 폭력혁명을 추구하면서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는 거. 이건 중국 공산당이 얘기해요. 그다음 노동자, 농민 그런 쟁의에 대해서 신간의 본부가 효과적으로 지도하지 못한 것 등등 해갖고 이제 신간회가 해체됐다. 예, 그런 것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그 밑에 쭉 있어요. 여기.
자, 여기에서 이제 신간에 관련된 것 중에 12월 태제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이 부분. 뭐 다 읽지는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하나 읽고 넘어갈게요. 이게 왜 안 돼 또? 아, 잠깐만요. 네, 여기 있네. 자, 1928년에 자, 1928년에 잠깐만요. 이게 또 왜 안 될까? 네. 1928년에 이른바 12월 태제를 통해서 민족 부르주아 기장주의에 대한 투쟁을 강조하면서 노동자, 농민, 소부르주아 연합전선에서 노동계급의 헤게모니를 강조했다. 그리고 코미테름에서는 민족연합전선은 신간회와 같은 개인 가맹의 단적 조직 형태가 아니라 단체 가맹의 공동행위 위원회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고, 이쯤에 코미테는 중국에서 국공합작의 실패에 영향받아 민족연합전선보다는 노동자 헤게모니를 강조하는 등 작용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신간의 활동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는 신간의 활동 내용이 별로 안 돼 있어갖고 보충자를 보고 이제 좀 정리를 하죠. 나중에 다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 보충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 예. 활동 내용을 볼게요. 일단 이 신간의 활동 내용을 보면 자치운동 규탄하고 한국인의 착취기간을 철폐, 동양척식 주식에서 철폐를 주장하고요. 한국인에 대한 특수취재법 폐지, 교육차별 금지, 한국교육실시, 사회각사상 연구자료. 사회각사상이라는 건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그러니까 강행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 이런 것들을 내세웠다는 거. 일본인 이민정책 반대, 그 다음에 강주 학생 항해운동 진상조사단 파견, 근우회 결성. 근우회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 단체는 이제 신간의 자매 조직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 조직도 신간회가 좌우합작 연합이었죠. 근우회도 마찬가지로 좌우합작 연합이었고요. 신간회가 해체될 때 근우회도 같이 해체됐어. 예. 그 다음에 사회운동 전개, 수재 및 구호운동이나 제만, 동포, 옹호운동, 그리고 노동자, 농민, 학생운동을 지도했다. 대표적인 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나 단천의 농민운동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신민회하고 신간회 차이점이 있죠. 신민회는 비밀결사 조직, 신간회는 합법도 단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민중대의 배경과 영향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간회가 해체된 후에 어떻게 되냐? 민족주의 지형과 사회주의 지형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민족주의자들은 개량주의자들. 그래서 민족운동을 탈락해서 친인화 경향이 이제 증가됐고 많은 사람들이 학생운동과 농민운동으로 이게 계승됐다. 그래서 개량주의자 되고 민족운동주의자들이 이제 탈락해서 친인화 경향이 증가됐고 그래서 이제 중심은 성인 조직이 아니라 이제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으로 이렇게 계승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주의는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을 각각 적색 농민조합, 적색 노동조합을 개편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2월 태제에서 조선공산당을 더 이상 만들지 마라. 너네들 이제 승인 안 해주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이제 인정투쟁을 통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적색 농민조합, 적색 노동조합을 해갖고 지도부를 장악해요. 자, 그러면 너무 가격화되죠. 그래서 1930년대 초반에 노동쟁이나 소작쟁이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중적 성격에서 조직에서 이념적 성격 조직으로 전환됐고 폭동 등 강경한 노선을 채택됐기 때문에 30년대 초반에 반짝했다가 중반 이후에 팍 꺾이죠. 예. 그래서 대중적 기반을 상실하고 국내 사회주의 조직이 지하됐다. 그래서 무슨 클럽, 홈클럽 뭐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조금만 소금을 남겨두게 되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있고 10월 서신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민족혁명도 계급혁명을 우선시하면서 노동조합과 농민조합 활동이 계급투쟁의 성격을 전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얘기한 건 1920년대, 30년대에서 그 차이점 얘기할 때 얘기했죠. 30년대 노동운동의 특징. 그래서 이제 신간애들이 이제 해체되고 나서 노동자들, 적색 농민조합, 노동조합들이 활동했던 요 시기죠. 1930년대 초반 때 요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적 성격이 강했지만
아까처럼 집중적으로 탄압받아서 급격하게 떨어지죠. 예, 그래프를 통해 급격하게 떨어지나. 예. 그래갖고 요 시기 때는 완전히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뭐냐면 탄압을 받아갖고 그 당시 지하됐다, 장복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해체의 한계를 보면 반일 투쟁의 합법적 공간이 축소됐고요.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운동의 전선을 많이 탈렸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계속 비타협적 나간 게 아니라 이제 현실 인정하고 타협적 넘어 또 이렇게 많이 나가요.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대중의 조직도 실패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그 신간을 해소해서 새로운 조직을 개정해갖고 뭔가 이제 그 노동자 노무현을 중심한 그런 단체로 만들려고 했지만 안 돼가지고 그냥 해체된 거냐. 근데 실제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적색농민주의, 적색노동조합 해갖고 만들었더니 집중적 탄압받고 뭐냐면 대중적인 어떤 조직화 실패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체 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자 해산 명분과 어긋나다. 그래서 1249번 좀 볼게요. 자, 반일투쟁의 합법적인 공간이 축소됐으며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성과 타협성의 양자사의 동요는 민족주의자들과 결별선언하면서 민족주의자들의 민족운동의 탈락을 부추겼고 나가서 사회주의자 해산 명분이었던 대중조직화도 실패의 한계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의인을 볼게요. 의인은 요거 외워두세요. 요거 예전에 02년 기출문제에 나왔어. 요거는 뭐 교과서 정도의 의의만 외워두시면 되겠죠. 뭐 의의 쓰라는 거는 요즘엔 최근에 안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의의 쓰라고 하면 교과서나 통념 정도의 생각에 의의를 쓰시면 돼요. 거기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결성한 최초의 민족협동단체였고 해외전선에 일어난 민족통일운동에서의 경험을 제공해서 민족주의 사상의 지주를 역할했다. 예. 그래서 해외 전선이나 민족주의 운동 전선에서 경험을 제공받았다.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내용도 있고, 요거는 뭐 뒤에는 좀 해석 부분이고, 요 부분은 좀 약간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어. 네, 요 부분은.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신간 해체 한계 보시고 해체 이후의 활동도 여기 적어놨죠. 예, 있고 여기 민족주의자는 되게 타협적 민족주의자로 이제 전락을 했는데 뭐 여기 A적으로 조선화 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조선화 운동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운동을 넘어갈게요. 사회운동. 자, 사회운동의 특징은 이제 그 여성운동, 소녀운동 이런 것들이 사회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들 간의 어떤 대립 투쟁을 하면서 전개됐다라는 것도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보죠. 사회운동. 자, 먼저 볼게 여성운동이야. 잠깐만요. 자, 여성운동은 예전에 근우회 운동 관련돼서 한번 나왔죠. 근우회 관련돼 갖고 찬양회는 이제 그 당시 구한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근우회는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자, 먼저 이제 그 보충 교재 557페이지 보세요. 여기 서브노트도 있긴 있는데 이게 좀 내용이 빈약해. 그래서 요거는 여기 요 관련돼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보충 페이지로 보충자로 이제 시작할게요. 자, 여성운동의 배경 보면 여성의 낮은 지. 그 당시 이제 여성들은 그 조선 민사령에 따라서 그 당시 그 여성의 재산상 소유권이나 관리권, 그 다음에 처분권 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한 여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 행위를 할 때도 직업을 가지거나 계약 행위를 할 때도 호주인 남편의 동의와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본식 호주 제도가 이제 시작됐거든요.
어, 그래서 일본식 가제도를 도입해서 조선민족의 동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이런 호주제를 이제 시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남성 중심의 호주제예요. 가족 상속이었고 장남이 호주권과 가산을 독점하고 상속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호주가 죽으면 어머니 쪽으로 넘어가는데 여자는 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호주는 누구만 될 수 있으면 남자만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아들이 성인이 아니고 그 어린애들도 호주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일본식 호주 제도가 후에 이제 우리나라 민법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 민법이 예전에 이제 일본의 민법 그걸 이제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단체에서 그 호주제 없애자고 막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호주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그 해방 후에도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호주제 관련된 내용은 요 밑에다 적어놨으니까 좀 읽어보세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장시간에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증가됐다는 거. 왜냐하면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이제 뭐 방지법이나 이런 데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성 노동자들이 그런 그 노동 조건이나 그다음 임금이 별로 안 좋아. 남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었고 여성의 낮은 지위를 할 때 얘기한 것처럼 가부장적 호주제, 일본식 호주제가 실시됐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 영향을 또 줬어요. 사회주의는 그 당시 사회운동의 각 분야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호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일종의 자양분 같은. 그래서 청년운동 및 사회주의 사상의 여성해방 같은 걸 강조했다. 그리고 사회진흥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이런 여성운동을 배경으로 해갖고 이제 여성운동이 1920년대부터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 여성운동도 여러 그 뭐냐면 방향이 있어. 크게 이제 보면 세 가지 이제 방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성의 인권 회복과 실력 양성을 위한 계몽 운동 및 종교 개통의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주아 신영성의 이제 그 운동이 있고요. 그들은 이제 문명태치, 구수타파, 생활 개선의 실현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요 밑에 이제 그 관련된 단체도 있어요.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한예국 부인회처럼 뭐 어떤 이제 뭐냐면 비밀 한일 단체 이런 그 운동이 있었고 그다음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단체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쭉 보면 뭐 조선 여성 동호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 하요의 계통인 경성 여자 총동맹이 있고 서울 청년회 계통인 경성 여자 청년회 등이 있어요. 이게 합쳐져서 이제 나중에 중앙 여자 청년 동맹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주의 관련된 단체에서 이제 있고 잡지도 발행하죠. 신여자, 그다음에 신가족, 뭐 신여성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잡지들이 발행됐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모던 부위 모던걸이라고 해갖고 신여성들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모던 부위 모던걸 관련된 설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이제 그 남성의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 단발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교과서 15년 개정 교과서에 많이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어놓지는 않았지만 15년 개정 교과서 내용에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그 당시 여성들의 어떤 삶의 형태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이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강독 강의할 때 그 부분을 읽고 그랬거든요. 모의고사에도 그 부분을 냈어요. 요 신여성 관련된 나해석 관련된 내용도 내고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찾아서 강독 강의를 강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좌우로 구현됐던 신간회가 여성운동이 신간회가 창립되자마자 이 군우회라는 조직도 만들게 돼. 이 군우회는 신간회 자매 조직이기 때문에 좌우합작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 군우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사회주의와 부유주의 협동단체였고요. 신간의 자매 조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주위에 있는데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령과 행동 강령을 보면 여성 노동자의 이익 옹호와 그 다음에 신생활 개선을 내세웠고요. 요거 근후의 강령도 좀 외워두시는 게 낫겠죠. 약간 이제 뭐 비슷하냐면 신간의 강령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공고한 단결을 도모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민족주의 떠나서 하나 합치자 이렇게 있고, 행동 강령을 보면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 차별 철폐, 일체의 봉건적 인습과 미신 타파, 좋은 방지와 결혼의 자유, 부인 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 철폐 및 산전산후 임금 지불 등등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면서 활동 내용 볼게요. 활동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신간 활동 내용을 보면 강연회나 토론회, 강좌 등을 통해서 선전과 계몽 활동했고, 노동과 농민 여성을 조직화시켰고, 여성 운동을 전개했다. 여학생 주도의 시위 운동도 관여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거기에 또 아까 전에 근우라는 여성 잡지를 만들었죠. 예. 이것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제 내용을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한번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자, 강연회, 토론회, 강좌 등을 통해서 선전과 계몽 활동하고 노동자, 농민 여성의 조직화, 여학생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자, 여학생 주도의 시위 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동맹 후학을 지원하여 1927년 창립 직후부터 숙명 여자 그 동맹 후학 사건. 예. 요 보자는 이제 하여튼 성만 보통 고등보통학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렇게 동맹 후학 사건이 있고 1928년 경성 여성 동맹 후학 사건, 진목 여고 보, 그러니까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줄여서 고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건들 1929년 여학생들 비밀결사 조직 사건도 관련돼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신간회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신간회인데 근호회가 그런 활동하다가 신간회가 해체되면서 자매 조직인 근호회 안에서도 해소론이 등장했고, 그래서 그 해소론에 따라서 해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오합작 연합 조직이었던 신간회, 그 다음에 근호회가 해체된 후에 여성운동을 볼게요. 자, 사회주의는 혁명적 노동조합과 혁명적 농민조합의 여성부로 전환되어 대중투쟁을 전개했고요. 이 부르주아 세력들, 민족주의 세력들은 상당수가 더 친일하고 전락이 돼요. 그다음 기독교 계통에 그런 여성운동이 있었죠. YWCA. 이게 이제 일본의 강요로 일본 YWCA도 통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성운동 관련된 내용들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소년운동을 보죠. 소년운동. 연령별로 이제 소년운동, 천년운동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어. 네. 그래서 소년운동은 보통 10대 아니면 그 밑에 있었던 10대보다는 그냥 유아기에서부터 해갖고 뭐 어느 날 초등학교 정도의 나이 하는 게 소년운동인데, 자, 이 소년운동도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좀 부실해요. 이것도 거의 대부분 제가 좀 약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보충 자료를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소년운동 관련된 사료가 있고요. 읽어보시고 활동을 보면 천도교 청년회에서 소년부가 독립해서 어린이날 제정과 기념행사를 거행했고, 어린이날 말이 이제 이때 처음으로 사용됐어요. 예, 이 어린이날 이때 만들어진 말이죠. 어린이날 말이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쓰고 있지만 이때는 이제 어린이날 말이 따로 없었어요. 예, 이런 것을 어린이날 만들었고, 그다음 어린이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 이런 것도 있죠. 자, 이거는 지금도 안 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주도 세력들 보면 조선소년 소년 연합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린이라는 말을 썼던 사람이 이제 했던 사람이 방정환이죠. 그래서 방정환이 천도교하고 또 관련돼 있어. 송교영의 사이죠,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색동회를 조직하고 5월 1일 날 어린이날을 제정했는데, 요게 이제 영향을 줘서 오늘날 5월 5일이 어린이날 되죠. 5월 1일은 메이데이예요. 그래갖고 메이데이가 겹치니까 옮겨갖고 그 5월 5일이 이제 어린이 날이 된 거야.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방정환이 그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방정환의 사상적 바탕이 천도교야. 인내천 사상인데, 거기 이제 천도교에 보면 그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 하늘님을 때리는 거다. 왜? 하늘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사람이 하늘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때리면 하느님 때린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최시용이 얘기했던 건데 요걸 이제 방조환이 이제 뭐냐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소년운동도 나중에 이제 좌우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런 걸 대립해갖고 결국엔 중일전쟁 반발에 청소년운동이 금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했고 방정환은 친일 논란이 좀 많죠. 이 사람은 친일적이다 해서 막 논란이 많고 한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운동을 볼게요. 소년 단계가 이제 초등학교 나이 때면 학생운동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가 이제 보면 오늘날은 청소년 정도죠. 중고등학교 정도. 그래서 이 학생운동은 앞에 이제 좀 얘기를 했어요. 예. 주로 이제 1920년대 뭐냐면 주도 역할을 했고요. 60만 세 운동과 강조 학생 운동을 주도했다. 요거는 앞에서 이제 얘기했으니까 좀 넘어가고 청년 운동을 보죠. 청년 운동은 나이대가 뭐 약간 예민한데 청년은 아닌가? 보통 20대 정도 돼야지 이제 청년이라고 그러죠. 넓게 보면 30대까지 이렇게 이제 청년 운동을 이제 주도를 했는데 목적은 표면적으로 사회 개선을 추구했지만 실제로 민족의 생활과 역량화를 자주 독립 기반 구축했고요. 강연회, 토론회, 야학 강습회, 운동회, 조기회, 금주회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청년운동도 여기에서 사회주의 연합,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초창기 이제 조선청년연합회라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연합전선이 형성돼서 됐고 이거는 민족주의가 주도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 청년회가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탈락을 해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또 사회주의 안에서 또 이제 뭐 신흥총동맹 청년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신간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 당시 뭐 정회 같은 것들에서 물론 신간회 전이지만 그 당시 어떤 이제 좌우합작 분위기 속에서 조선총련 총동맹가 결성됐어. 요거는 좌우합작 조직이야. 이 조선청년연합회와 마찬가지로. 근데 조선청년연합회는 주로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여기는 서울 청년회 사회주의자들이 주도를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좌우합작을 중심으로 해갖고 조선청년 총동맹이 결성됐지만 신간회가 해체되다 또 그 영향을 받아서 해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뭐 단체 명칭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조선청년 총동맹 그 다음에 그래서 신간회체 이후에 해체됐다. 그래갖고 요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고 신간 활동 내용들은 이제 1228 아니 신간 활동 내용은 청년 활동 운동 관련된 청년 운동 내용은 1228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선청년 총동맹은 1229번 주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청년운동 설명했고 형평운동을 보자. 형평운동. 형평운동은 이제 백정 차별과 관련된 내용이죠. 요것도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해서 보충 자료를 보고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형평에서 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맞나? 대충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울의 의미야. 보통 이제 그 백정들이 고개를 달 때 저울을 달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울은 공평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백정들도 다른 사람처럼 공평하게 대해달라. 이런 운동이 형평운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형평운동은 어디에 또 영향을 받으면 그 일본의 수평사 운동 있죠.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불황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황민들이 예전부터 이제 계속 차별받았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계속 차별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개선하자 해가지고 수평사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수평사 운동이 형평 운동에 큰 영향을 줬어요. 일본의 수평사 운동이. 그래서 이 불황민의 어떤 차별 형상은 지금도 있죠. 네, 지금도. 그래서 불황민 출신이라고 하면 뭐 상종도 안 하고 취업도 뭐냐면 안 되고 지금도 계속 차별받고 있어요. 이 불황민들은. 자, 하여튼 수평사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형평 운동이 일어났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백정들이 어떤 이제 불평등이 있었냐?
가보개혁 이후에 이제 신분제 폐지고 법적인 신분평등을 획득했죠. 근데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이 됐어. 이게 사회적 불평등이 왜냐면 금방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 간섭 문화적인 어떤 경제적 요인 때문에 잘 없어지지 않아. 예. 그래서 하여튼 있고 일제도 노골적으로 제도적 차별을 했어요. 예. 일제 입장에 볼 때는 여기 이제 하층민들이 분열되면 좋겠죠. 일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선을 긋고 갈라치게 하면 일제에 대한 분노가 상대방 일제한테 향하지 않고 이런 그 자기들의 어떤 반대되는 세력들에게 행해지잖아요. 자기 내부에서. 그래서 그걸 노렸던 거지. 그리고 일제가 요구했던 받았던 거는 일단 이제 여기 부르주아 계층이 있고 일단 평민 계층이 있고 여기 안에서도 여러 계층도 있잖아요. 요 밑에 백정 계층을 이렇게 딱 깔아놓으면 얘네들의 불만들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간다는 거지. 예.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제가 나름대로 딱 보면서 강망하면서 조절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잖아. 그러니까 디바이드를 분리 통치, 갈라치기 오늘날 말하면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걸 또 제도적으로 이제 만들어놨죠. 일본이 호족이나 보통학교 입학 원서에 신분을 기재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백정의 호족은 도안이라고 기록됐고 이름 위에 붉은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것 때문에 백정이 백정 외에 다른 직장을 갖는 게 좀 어려웠죠. 이거 딱 보면 아 이거 백정이네 하면서 일단은 그냥 제껴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차별들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더라도 애가 백정집 자식이라면 이제 뭐냐면 따돌림이 심했고 왕따죠. 치아차별도 있었다. 중도 퇴학도 많았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백정의 그 자식들이 다 중도 퇴학을 했냐? 그건 아니죠. 그 중에 일부는 또 뭐냐면 고등보통학교 교육을 받고 뭐 대학교나 전문학교 교육까지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요 백정운동, 형평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도 이렇게 이제 백정 출신의 엘리트 계층들이 주도를 한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백정 이제 형평운동의 이제 내용을 보면 20년대 초반에 조선형평사가 조직되죠. 이거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사회적 차별 철폐와 자녀교육 문제 해결, 인권 옹호, 자유주의 신분 해방을 내세웠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뭐냐면 또 노선이 또 달라져. 민족주의 계열하고 또 사회주의 계열이 이제 또 뭐냐면 갈라지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회주의가 연계되면서 이게 갈라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분이 좀 일어나. 네. 그래서 신분 해방 목적의 온건파, 계급 투쟁의 급진파가 대립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일제 탄압도 있고요. 그다음 반헌평 운동이 전개. 이 반헌평 운동은 일제가 일으킨 건 아니고 그 대개 보면 이제 하류 계층들이 좀 일으킨 거야. 머슴들 이런 사람들 있죠. 예. 여기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농민과 머슴들이 이제 일으킨 거야. 왜 일으키냐면 얘네들 입장 때는 지금까지 자기가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이 머슴들은. 왜냐면 밑에 백정이라는 그 더 밑바닥 사람들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여기 올라오려니까 기분 나쁜 거지. 그러니까 반형평 운동을 펼치게 된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뭐 고기 같은 것들을 사 먹지 말자. 반형평 운동을 펼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을 펼쳤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엔 친일적인 대동사에 변화되면서 형평 운동이 종식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백정은 언제부터 이제 차별이 없어지냐? 지금 우리가 이제 백정 누군지 모르죠? 백정이 예전에도 있었으니까 우리 안에서도 조상이 백정인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근데 지금은 별로 그게 염두에 두지 않잖아요. 이게 누구는 관심도 없고.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된 거는 일제시대 계속 남다가 1950년대에 6.25 전쟁 있죠. 6.25 전쟁이 딱 터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예전에 뭐 쌍놈이니 백정이니 그런 것들이 차근히 없어져. 왜냐면 이때는 이제 피난길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근데 서로 알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하향 평준화 됐죠. 원래 이제 쌍놈이나 백정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예. 근데 하향 평준화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이 없어지죠. 원래 이제 기록에 보면 1960년대, 70년대 보면 백정 자식이 좀 차별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백정의 자식들은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갈 때 딱 해서 커트를 해갖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랬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거의 없어졌죠,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백정의 어떤 차별이 없어졌는데 반해서 일본은 그 수평사 운동 있잖아요. 그 전에 수평사 운동에서 이제 불황민들 차별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차별이 있고 지금도 남아 있어요. 부당이민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형평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 국내 무장 독립 투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예. 자, 1920년대 국내 무장 독립 투쟁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20년대, 30년대, 40년대 국내 무장 독립 투쟁은 좀 암기할 게 많아요.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도 단체들 명칭 있죠. 그런 것들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단순히 암기할 게 아니라 또 그 흐름도가 있잖아요. 흐름도를 염두에 두고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20년대, 뭐 30년대, 40년대 해갖고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보충 자료를 통해서 또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또 20년대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30년대 보고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을 할게요.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96번이에요. 예, 첫 번째 인증번호 96번입니다. 예.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